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2학기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그 교양 강좌를 같이 공부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문 들어올 때 교문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 조금 그 연한 주황색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뷰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뷰티관에 3층에 있고요. 뷰티 화장품과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는 바로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이 강좌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이해 요 두 번째 강좌는 제가 사실 강좌가 인간의 이해 강좌가 이제 1강좌, 2강좌가 있어서 이 강좌는 이 강좌까지 하기는 좀 벅차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후에 편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후에 수업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한지, 그래야 이제 낮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수업을 듣거나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학기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인간의 이해. 도대체 인간? 예, 우리가 인간의 이해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해. 예.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과연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갖다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갈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갈대, 바람에 즉 외부의 어떤 그 요인에 쉽게 흔들리면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상징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철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리 시간에도 배웠을 테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배웠을 거예요. 바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는 그런 주체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또 다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은 동물인데 집단을 갖다 구성을 하고 사회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주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학인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봤다 혹은 손해를 봤다 또는 내가 더 저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거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뭐 서로 거래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런 이제 경제적 관념을 갖다 가진 그런 동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권력 의지로 충만한 존재다. 예, 인간은 굉장히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의지를 갖다가 나타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권력이라는 정치라는 그러한 이제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힘을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권력 의지로 충만한 존재다. 즉 욕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이겠죠. 또 다른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깃털 없는 동물이다. 깃털을 가진 동물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조류죠, 그렇죠? 예,
조류인 경우지만은 이제 육상동물을 의미하는 거일 테고요. 그런데 두 발로 걸어 다닌다. 직립보행을 한다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인간만은 아니겠지만, 펭귄이라든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존재가 사실은 동물 중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아주 일부 또, 유인원, 또 영장류 중에는 직립보행을, 그 시간이 짧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는 그런 이제, 영장류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 도구를 갖다 만들고 그 도구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은 철학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우리가 경제적 관념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개념이지만 그런 개념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는 권력 의지로 충만한 존재다라고도 이렇게 과거에 이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이해라는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간의 이해라는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배우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다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를 갖다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국립국어원이 펴내는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것이 있죠. 표준국어대사전에 인간, 한자로는 이렇게 사람인의 사익 한자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인간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로서 같은 말로는 사람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앞에 뭐 여러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언어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서 쓰고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이제 주체, 동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거의 압축이 돼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전에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사는 세상, 이것을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인간, 즉 사람 인자의 사익한, 이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말로 사람은 사람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널리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주체로서의 그런 이제 표현이지만 세 번째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는 품격을 갖춘 그러한 주체를 갖다 의미하는 뜻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인간을 쓴다는 거죠. 즉, 야, 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바로 그때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격을 갖춘, 그리고 어떤, 즉,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주체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의를 갖다 내리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마음에 달갑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마땅치 않은 사람을 갖다 낮잡아서 그렇게 부를 경우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친구들끼리 어휴 이 인간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때 의미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네 번째 정의로 나타난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가족을 대신해서 또는 식구라는 말을 대신해서 인간이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쓰기도 한다네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사전에서는 한자어로서 인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순우리말로 사람, 앞에 첫 번째 같은 말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의미는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하고 같이 쓰여져 있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같이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저기 그 안동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그러한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으로 대신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요 의미는 앞에 인간의 3번하고 그렇죠?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격에서 드러나는 됨됨이나 성질로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인격에서 드러나는 됨됨이나 또는 성질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대편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엄연한 인격체로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 때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편에게 자기 자신을 좀 정중하게 공손하게 표현을 하지만 엄연한 인격체로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다가 또는 같은 표현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느냐를 갖다 이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의미,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고유어 사람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 사이간을 이렇게 이제 한자어로 쓰는데요. 원래의 뜻은 이것은 일본어식 한자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일본어식 한자에서는 뭐냐면은 인생세간의 줄임말로 그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인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자, 날생, 살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간, 세상 사이라 이거죠. 즉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요 주체는 누구죠? 주체는 바로 그 세상에 사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처음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제는 그 세상을 사는 주체의 의미가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그 의미에 힘이 더 실리면서 이제는 주체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우리 충북대학교의 조항범 교수님이 국문과에 계시는데요. 조항범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리고 자료를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즉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사람 인자 하나 가지고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는데 한자로 보통 그래서 사람인. 요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인은 이렇게 서로 마주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자가.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을 다른 한 명이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도 우리 표현했었던 것처럼 혼자서만 살 수는 없고 상호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존재하는 사회적인 동물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러한 글자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닌지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로 동료 효과라는 그런 이제 그
용어도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동료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 본따서 또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데요. 바로 이 사람 인자는 그럼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의 사람인은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자원이 사람인. 그 밑에 보면 저렇게 그림이 4개가 보이시죠? 저거는 사람으로서 높고 귀한 존재를 나타내는 초기의 그림이에요. 바로 우리 한자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나라, 하나라의 그런 유적들로부터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유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골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갑골문자. 갑골문자의 갑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의 등뼈를 갖다가 거북이의 이 껍데기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 등에 등을 갖다 이루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은 이제 동물의 뼈. 즉 은나라나 하나라의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보니 거북이의 등뼈에다가 거기다 글씨를 저렇게 그림처럼 생긴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는 동물의 뼈에 새겨져 있는데 저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혼자서 서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맨 위쪽은 머리,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들이워 있는 것은 팔, 그리고 허리와 다리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팔과 허리를 이어진 다리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부는 머리고 갈래는 팔, 그리고 허리와 다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의 전체의 모양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즉 직립을 하는 그런 이제 개체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은 서로 마주 보면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최창렬 교수께서 자원과 어원에 대한 그런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자어, 사람인도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이해라는 이제 과목을 통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고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철학적인 의미로 뭐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그러면 무엇가 먼저 떠오르세요? 인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게 아마 이제 글자가 폰트가 조금 맞질 않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저 갈대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된 저것이 이제 지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가 이성적 동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 뭐 사랑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인간만 하는 건 아니지만 동물들도 이제 그래서 짝짓기도 하고 이제 사랑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인간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감동적인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을 갖다 이제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 또 경제적 동물, 또 도구를 다룬다, 또 문자를 발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역사를 남기고, 또 짐승,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렇죠? 사람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이구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욕심, 그렇죠? 권력 의지에 충만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욕망, 또는 남녀, 사회적 동물,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를 갖다 창작을 하고, 또 윤리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그런 이제 존재다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제 우리 인간, 사람은 굉장히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사실 비슷한 게 우리가 영장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쵸? 예, 영장류라고 하는데 또 유인원에 속한다고 얘기하는데 유인원에 속하는 것은 침팬지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요. 그쵸? 예, 뭐 보노보노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존재도 있고 또 뭐 고릴라도 있을 테고요. 그쵸?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 비슷한 유인원 혹은 영장류하고는 어떻게 다를지를 과거에 실험한 예가 있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를 갖다가 똑같이 침팬지하고 같이 실험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환경이 어떻게 지배가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침팬지하고 사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봤더니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침팬지가 훨씬 빨리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이라는 것은 왜? 침팬지는 야생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제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천천히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어릴 때는 사실 속도가 늦다는 거죠. 침팬지의 경우는 굉장히 그래서 빨라가지고 사람보다 더 빠른 그런 이제 습득 능력, 학습 능력을 갖다 이제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지가 된 건데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는 점차 성장해 가면서 이 학습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의사까지 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40세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에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보여준 거고요. 또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사례는 사람이 인간에 의해서 길러졌다기보다는 동물에 의해서 길러진 그래서 야생에서 성장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었지만 같이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영상 보실게요.
예, 야생동물이 키운 아이들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인도라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또 그 환경을 갖다 극복을 하고 잘 우리 인간 사회에 적응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다시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정글로 돌아간 그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요 강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 그럼 주로 다룰 것이냐? 인간의 경우는 장이 어떻게 생겼고, 내부에 뭐 기관이 어떻게 생겼고, 피부가 어떻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요소를 갖다 다룰 것이냐? 아니면 정신 분석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 인간의 이해에서 해석을 하고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 행동학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또 이거 이외에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그런 존재인지 또 아니면 악한 존재인지 뭐 또는 자신의 잠재력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 뭐 그러한 이제 인본주의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또는 인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행동이라든가 심리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지 옳은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갖다가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다 포함을 하고 심리적인 부분, 생물학적인 부분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또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어떤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배려를 하고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행동들 또 그 하는 그런 결과들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친구를 시켜가지고 엄마를 갖다가 살해를 한 그런 사례라든가 존속 사례죠. 또 14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살해를 하고 태어나게도 게임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또 재산 때문에 어버이날에 남매가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이제 사례라든가 이렇게 존속 살해의 사례가 우리 매스컴에서도 수시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 2017년은 요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7년에 반 정도 한 6개월 정도 통계를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이죠. 1년을 통틀어서 본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갖다 보이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존속범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존속범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그래서 징역을 갖다 이제 살게 되고요. 구속이 돼서. 또 친딸뿐만이 아니라 의붓 딸을 갖다가 성폭행한 그런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검거가 되고 그쵸?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수시로 켄터키에서 고등학생이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고 그쵸? 무차별 난사를 통해서 또 오리건주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3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또 일어나게 돼요.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그쵸?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못된 거죠.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에요. 묻지마 살인.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이 이제 숨지기도 하고, 또 PC방에서 묻지마 흉기를 갖다가 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사람이 죽거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강남역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통해 가지고 여성이 이제 숨지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또 잔인한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사회에 또 만연해 있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강의, 즉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강의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제 다양한 측면을 갖다가 살펴볼 텐데요.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고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사회적 동물로서의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문적, 철학적, 심리적,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만을 갖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각도에 걸쳐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동영상 자료, 그리고 문명사적인 저명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간성 상실,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성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다 가질 수 있도록 또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한 그런 반성적인 성찰 그리고 공감의 폭을 갖다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환경 오염도 일으키고 생태계 파괴도 일으키고 그러한 이제 그 대멸종의 원인 제공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이제 주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일궈놓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 인간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간의 특성을 갖다가 조금 더 잘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축을 하고 또 질 높은 삶을 갖다 영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실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이렇게 오늘은 강의 계획을 소개하지만 다음 주에는 지구의 탄생과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테고요. 그 이후에는 유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발달을 하기 위한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그래도 최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고 또 남녀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동서양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회를 갖다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라든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어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관이 발명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은 기계화가 등장을 하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또 정보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러한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좀 더 문명도 발전시켰고 그리고 윤택해졌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그렇죠? 또 뭐 드론 또는 3D 프린터, 예.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집을 짓기도 하고 사람의 이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죠? 드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초연결일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꿈꾸는 미래 사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강의 주제는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었었던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 감성에 대한 이야기, 도덕에 대한 이야기, 뭐 감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또는 뭐 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 소통, 뭐 설득, 또 뭐 무소유, 용기, 또 인간이 나타내는 어떤 두 얼굴들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를 갖다 제가 오늘 후보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면서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참고 자료는 대학의 공개 강의, 여러 대학에서 이제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좌를 갖다 개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요. 또 어느 대학은 심리적인 측면, 어느 대학은 철학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강의를 갖다가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하고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갖다 같이 반영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관련된 영화라든가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또 행동, 심리, 사건과 관련된 신문이라든가 방송 등의 매스컴 자료들, 보도 자료들, 그리고 인간 발달과 관련된 도서 또는 그 이외의 자료들,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발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될 거고요. 요 강의 자료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는 원래 홈페이지를 따로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교양 강좌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고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자료는 늘 수업 전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PDF 파일로 제공할 거고요. 또 과제를 갖다 제가 이제 낼 텐데 그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여기 적어놨는데 제 이메일로도 반드시 보내주세요. 파일을. 그 대신 종이로 프린트해서 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종이를 갖다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페이퍼리스 강의를 갖다 제가 이제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가는 중간기말 그리고 출석 과제 이런 것들 반영을 하고요. 혹시 결석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휴대폰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연구실은 바로 요 건물, 요 건물에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문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주황색 벽돌 건물이에요. 3층짜리 310호가 제 연구실이고요. 제 연락처는 연구실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폰, 즉 모바일 폰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궁금한 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좋고 메일을 통해서도 좋고 직접 전화를 하셔도 좋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락을 하시면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첫 시간 치고는 꽤 많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탄생과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